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 전문적인 단어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그거를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하면서요 요약을 계속 하면서 넘어갈게요. 시간 전략으로 제가 The Goddess Movement in the West, Goddess Movement 여신 운동이죠. In the West, in 19th century. These are the two major figur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19세기의 여신 운동의 씨앗을 준 사람이 이 두 사람 이름인데 책 이름도 적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막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요, Women, Church and State. 아시죠? 그리고 엘리자베트 케이티 스탠턴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출신인데 바이블을 여성의 시각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저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하고 70년대가 되잖아요. The Second Wave Feminist. The first, 처음에 19세기에 일어났던 분들은 First Wave Feminist, 그죠? 그때 되면 막 여성이 참정권,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제2의 여성주의 운동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Mary Daly, this is very, very important feminist philosopher. 저의 여성주의 철학의 스승이십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분의 책을 2권 번역하고 다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책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어요. Beyond God the Father 있잖아요. 보이죠? 첫 번째 책. 예, 여기 왼쪽에. 저 책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그래서 저 사상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아주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거보다 여태까지 나온 사상 중에서, 여성주의 사상 중에서 저거보다 더 막강한 사상은 없습니다. 근데 저분 자신도 저 앞에서 봤던 마틸다 조슬린 게이지 있잖아요. Women, Church and State를 쓴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거를 번역했고요. 저분은 이제 넘겨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넘어오지 않으면은요, 여신 문화는 안 보여요, 영구.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부장 종교라고 그러는데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게 서양에서는 그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메리 데일리세요. 문을 열어줬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신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분은 계실 때는 여신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혼자 가야 했죠. 제 스승님인데 거기까지 데려다 주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길을 간 거고요. 또 주요한 인물은요, 네오미 골든버그이라는 저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여성 학자예요. 저분은 Changing of the Gods, Feminism and the End of Traditional Religions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을 막 바꿔버리는 거야. 이제는 신 자체를 그러면 이제 유대교의 전통 가르침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뭐라죠?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제가 중요한 책만 썼습니다. 리타 그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uddhism after patriarchy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일부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에서요. 그러면은 그런 기독교라든지 뭐 유대교 이런 것을 넘어가면 뭐랄까 종교의 뭐라 그러죠? 종교의 공허, 종교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텅텅 비게 되잖아요. 그것만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요 불교로 옵니다. 불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와 특히 유대교 사람들이 불교로 많이 와서 불교 여성 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책 표지를 했는데 전 공전되어 바버라 모라는 사람이 그 글을 쓴 사람이고 모니카 수라는 사람은 이제 아티스트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저 책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제가 한국에서 마고 설화를 많이 수집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도지하고 한단극인 말고도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어요. 뭐 이야기들을. 근데 저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서 예를 들면 돌맨은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고인돌 같은 것도요. 고인돌이 그냥 우연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영감 중에 하나는요. 서양에도 고인돌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버라 모가 얘기하기를 새벽녘에 거기서 이제 전례를 합니다. 특정한 아주 그 신성한 날이겠죠. 전례를 하다가 새벽에 햇볕을 받잖아요. 햇볕에서 나오는 그럼 그 돌에서 얼트라사운드 초음파죠. 얼트라사운드 그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얼트라사운드는 보통 뭐 우리가 알기로 그 엄마 몸에 있을 때 태아를 보는 그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 다 둘러서 춤을 추고 뭐 노래하고 그러는 왔을 때 그 상상이 돼요. 우리의 그 육체를 뚫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어떤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런 영감을 저런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클래식한 여성 여신 운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요, 오케이, let's go next. 제가 많아요. 이거 열심히 해도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은 마리아 김부타스. See, I included Maria Gimbutas. Maria Gimbutas was a Lithuanian-American archaeologist and anthropologist. 리투아니아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UCLA에서 고고학을 하셨고 또 인류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South East, 그러니까 남동쪽에 있는 유럽 있잖아. 유럽 남동쪽에서 고고학을 했더니 거기에 여신 상이 글쎄 10,000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의 그 피겨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 기록은 없는 거죠. They don't have historical records. They don't, but archaeology. So she constructed history of old Europe. So she was so influential to the European women who joined the goddess movement. 그래서 유럽에서요 여신을 찾고 연구하는 사람의 대모격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도요 굉장히 많이 진도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성서를 봤을 때 이 서양의 언어는 참 불편한 언어예요. 이원적으로 시 아니면 히예요, 그죠? 사람인 경우에 이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 그래서 모든 거를 갖다가 히에서 시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 신을 말할 때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그런 것. 근데 이제 근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언어 자체만 신학 자체를 새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캐롤 P. 크리스트, 패트리시아 모넨, 제 이름을 저기다 쓴 이유는요. 저는 아주 밑에 사람인데 제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런 학위를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요. 저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갖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학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열에 속합니다. 학위로 하면은. 그리고요, 또 이 중요한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넣었어요. Women Spirituality라는 그런 주제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에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예요.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CIIS. 거기에 여신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Matriarchal Studies는 이거는요, 목권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거를 주창한 사람 하이데거 올튼의 아벤드로스 독일 사람인데 저 사람의 학문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추정자들도 대단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여신운동 혹은 여신 연구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70년대 이후로는요, 굉장히 많이 속도로 퍼졌기 때문에 누구를 중점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될 수도 있고 저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충 제가 접하는 것이고 이거를 제가 우리 크리스텐하고 맞춰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 있잖아요. motherhood. 모성애를 연구하는 사람. midwifery라는 것은요, 산파. 이게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maternal gift economy.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의 축인데요. 이 어머니 문화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누가 그러더래. 증여를 하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걸 줬기 때문에 대가로 돈을 받거나 뭐 물건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잖아요. 어머니가 받을 길을 기대하면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아주 오래된 경제 생활, 경제의 형태를 그게 맞다는 거지. 가장 오래된. 그래서 그거를 주창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그리고 가부장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있잖아요. 캐피탈리즘이 뭐죠?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그거는 이제, 모던, 우리 지금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하고 가부장제가 결탁을 해갖고 지금 묶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자연과 존재하는 모든 지구 자체를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길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문들이 생겼는데요. theology라는 것은 THEA잖아요. theology, THEO 그러잖아요. THEA 하면 여신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우리는 theology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And archaeomythology, 이거는 아까 얘기한 마리아 김부트 고고학 있잖아요. 그분은 고고학만 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없으니까 mythology, 신화를 고고학, 자기가 발견한 고고학을 해석하는데 신화를 들여다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문적인 풍조가 일어나는 거죠. archaeomythology. 그리고 저 세 번째가 mytho-historical theology인데 저거는요, 제가 마고 문화학, 마고 스터디스를 하면서 저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신화와 역사와 신학을 합니다. 여신학을 하는 거죠. 그냥 하얀 종류예요. 근데 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저는 그 마고 문화학을 소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기를 넣은 거예요. 서양에서는 아는 사람만 좀 알지만 그래도 제가 나눌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깊이가 넓고. 그 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한국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과 일본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학문이 넓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학문은 모두와 나누어져야 할 학문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키르스텐 선생님이요. 키르스텐 선생님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키르스텐 선생님 모셔서 please come. Good morning. I'm honored to be here. I am Kirsten Brunskov Clausen. I'm a scholar of religious history and I come from Sweden.
And together with my good friend, archaeologist Märta-Lena Bergstedt, we have been searching for old Scandinavian mother culture 오케이. before 500 Common Era. And to do so, we have used a multidiscipline approach and tried to open our eyes to a universal perspective, not national. And therefore, you may find that the old Scandinavian matriarchal culture is quite have many. Is a sister to the pre-Celtic culture. So in school, we learned that the patriarchal Viking religion was our first religion in Scandinavia. But this religion didn't come about before the Roman Empire was on decline, 450. We have no old scriptures like you have. Our oldest scriptures is from 13th century. And it was about the Viking religion. And these records were written on Iceland. It's not even on the map. It's far away out in the Atlantic Ocean. Iceland had no old cultures. It was settled first by Vikings. But the old matriarchal culture in Scandinavia, it had no kings, no organized military, no stratification of society. It was peaceful, and it was an equal society where wise old women were guarding. And we can follow them in archaeology back to 1100 BCE. Their domain was strongholds, the borgs, we call them borg. This young woman is found, her grave was found, it was stated 1100 BC, and probably she was a shaman, queen, young dancer, something. So today we will look at the borgs. They were situated beautiful by waterways, very high. And what you find today are walls. To the borgs, there was a winding snake road, procession road, and in the middle you found a big center stone. For a long time, old archaeologists thought that these places were military forts. There are more than 1,000 borgs in Sweden, and when you excavate, not many has been excavated, but when you excavate, you only find pearls, combs, you find weaving tools and spinning and ceramics. You only find women things. What you also find are signs of big fires for hundreds of years. There are deep, deep layers of coal, and we believe that they were celebrating the 8 seasons of the years. And we believe this because people still do that today. They go to the mountain and celebrate the transitions. The fires were high on top of mountains, and they built a system so you could see from one fire to the other. It was a welcoming fire. 그래서 이거는 환영하는 그 불이라고요. And these mountains with fires, they are all called Sun Mountain, Light Mountain, things like that. Other names they have is, for instance, Hel or Hel, the Universal Mother. Also, we find that some of these fire mountains have been glazed like ceramics. You know, you can glaze ceramics in an oven by 1200 degrees, but you cannot do this in open air. Yeah, it's a mystery. Yeah, it's a mystery. More than 1,000 borgs in Sweden. Here is some borgs south of Stockholm. The leader, the eldest leader of the borg was the Oma. And
her office was part of a succession order. And we know that because it's said that she was always wearing a mask of the owl. Nobody ever saw her face. Another thing that testifies this is a big area of boat graves. For 600 years, women, rich women, were buried here in circles. One woman for each generation. The circle of wise old women and shamans at the bogs were the old Gumma Yeah. and Kuna. Yeah. They were guarding the wells. And symbolically, that means they were guarding the wells, the source of sacred knowledge. And their professions were shamans, healers, teachers, musicians, storytellers, traders and travelers, midwives. They knew plant medicine, mathematics, and astrology. And they figured that in the circles and spirals of the universe. So these bogs were the power centers of society. There were meeting places and celebrating places and teaching places. So young girls would come and get to learn the sacred knowledge. All oral knowledge, they didn't write anything. And they learned practical things, for instance, baking breads and taking them out of the oven. But symbolically, this was also midwifery, the skill of midwifery. And they learned apple knowledge. And that was the knowledge of the womb and the procreation. So all the knowledge had a small practical side and a very big. And when they had completed their training, they were ready to meet a man for the first time. And it was always the woman who asked a man. A man could never propose to a woman. And when somebody said, I want you if you want me, then he was so happy and he gave her so many presents. And you know this from all at least the Western stories of princesses who calls men to come and she chooses a man. And in the Icelandic sagas from 1100, there is still a record of the Norwegian king being chosen by a noble woman. So even a king cannot propose marriage to a woman. And we have so many songs in Sweden that we sing, for instance, at Midsummer and Dance, about a woman looking after a good man, and finally she finds him and chooses him. I'll just show you a couple of pictures that we have, the 3 and the 8, and some of the symbols and the snakes and the triskele. After 500-600 Common Era, the patriarchy rose. And now the heroes are killing all the wise old women, the wise sacred knowledge. They persecuted the shamans, and the last shamans were killed 1000 Common Era, when Scandinavia had become christened. But the old culture still survived in folk literature, folk legends, place names, folk songs and tales, and all of this witness about an animistic and shamanistic mother culture before patriarchy, before Christianity, and before Viking religion. And the relevance today, we think, is that these cultures are peaceful and equal, and they are in harmony with natural rules. And in that way, there seems to be similarities between Scandinavia and Korea also.
제가 나머지 남은 시간을 마고 제가 연구한 마고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박사학위 마고를 직접 전문적으로 연구한 건 2003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2000년도에 마고에 대해서 알았고요. 김상일 박사님이 저에게 부도지라는 책을 제본을 해서 주셨어요. 2012년쯤 되면은요, 제가 학계에 많이 염증을 느끼게 돼요. 이거를 연구해서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그냥 그럭저럭 한 사람은 잘 도와주는데 이제 이 학문을 가지고 막 일어나니까 일부러 침묵을 시키는 거예요. 잘 전해주지도 않고 뭘 해도 사람을 부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소셜 미디어 아시죠? 사회 뭐라 그래 매체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드프레스라 그러는데요. 웹사이트 여기는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도 만들고 그런 걸 이제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마고만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연구를 학회에 발표를 하면. 그리고 또 그 연구를 계속 한다 그래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조금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질문도 없습니다. 초창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Magoism culture. I will show it to you later.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거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그리고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외국인들을 다시 불러서 같이 하자. 주제를 잡았습니다. Goddess, Feminism, Activism, Spirituality 이렇게 잡았잖아요. Goddess, 여신, Feminism, Goddess, Feminism, 여신, 여성주의. Activism은요, 이 사회의 액티비즘, 사회 운동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에도요, 자본주의 때문에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이건 남녀 구별이 없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물질과 돈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액티비즘이 필요합니다. 운동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영성과 종교가 구별이 돼요. 근데 이제 영성.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개념을 묶어가지고 그 책을 내가 이런 책을 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도와줄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거기 편집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고할 사람을 모아라. 그랬더니 한 6개월 동안 처음엔 굉장히 빨리 됐어. 6개월 동안 모으니까 93명 정도. 그래서 첫째 책에는 93명의 기고가들을 해서 근데 거기에는 연구한 것도 있고요. 시인도 있고요. 시인도 있고 또 미술가 예술을 하는 사람 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첫 번째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책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한 게 이게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마고 문화, 마고이즘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이 저는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주 너무 먼 곳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93명의 기고자를 찾았고 저랑 같이 공동 편집자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니까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우리는 페이스북에 많이 있습니다.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 마고이즘에 대해서 그 역량, 마고이즘 우리의 그 마고 문화에 대한 역량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요? 촉매제. 이 책이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책이고요. 여기는 98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하니까 이것만 하니까 좀 너무 단조로워요. 굉장히 좋은 이 마고 문화를 연구하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보시겠지만 모든 학문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따가 2부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건 뭐냐면 Celebrating Seasons of the Goddess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신의 계절을 해. 여기에 24절기를 갖다 넣었습니다. 24절기.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8절기를 축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는 8절기는 24절기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8절기를 근데 우리보다 엄청 많이 축제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우리는 24절기인데 그게 문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따로 지금은 아무도 축하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동지하지, 춘분,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죠? 뭐 입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연과 관계되는 축제되는 주제를 다 내라.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 옆에 책은 미술과 시와 미술을 따로 모아서 낸 거고요. 이제 이게 2015년에 제가 나온 제 첫 책인데요. 연구를 2000년에서 써가지고 이 책이 15년이니까 거의 15년 만에 제 첫 책을 낸 이유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하도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니까요.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 저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도대체 객관적으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런 맥락을 찾다 보니까 이제 첫 책을 2015년에 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낸 것이요. 부도지라는 책을 잘 보면은요, 달력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13개월 28일 달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책으로 내자. 짧아서. 내고 보니까 이게 이제 매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고 보니까요,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게 2년을 지나니까요, 뭘 알게 됐냐면요. 13개월 28일 달력은요,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아직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거북의 등이 있잖아요. 그게 13조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거북의 껍데기 문양이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달력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고 북스라는 출판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이죠. 특히 출판사에다 책을 내라 그럴 때 사람들이 듣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출판을 기각을 당했어요. 유명한 데서.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됐는데,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 출판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다 소셜 미디어를 아마존 같은 데서 누구나 요새는 다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한 데는 이분이 2016년도에 메리앤 비비스인데요. 이분이 캐나다 사람인데 저랑 같이 순례를 왔는데, 이분이 제 아주 큰 동역자입니다. 뭐든지 이거 나 필요하니까 공동 번역해 주세요. 그럼 해요. 저보다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마고북스의 그러니까 공동 창립자가 돼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저에게 막강한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 마고와 고마 웅녀 논문이 2개 있고, 우리 키르스텐 논문도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 교재로 최근에 낸 거예요. 작년에 대학 교재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에 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미국 대학에서도요, 여신화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목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급속도로 가장 빨리 그리고 전파되는 것이 여성 관련된 학문입니다. 여신 신학이에요. 근데 학계에는 아직도 학과가 없어요. 단지 여기에 연구를 하고 관심이 있는 이제 교수들이 이 책을 채택을 해서 자기 수업에 써주면 이제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뭐 연구자들은 해도 자기가 필요하면 사서 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고대되던 책이었지만 아직 사실은 많이 전달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다 들어갔는데 가장 저에게 큰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키르스텐인데, 이 책 나오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여기다 이제 기고를 하셨잖아요.
9장에 제9장에 조금 들으셨던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책 출판회를 해줬어요. 그리고 책을 25권 마고 제가 출판한 모든 책을 다 사주셨고 거기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여신 운동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고향이 덴마크입니다. 거기 가서도 했고 도서관 거기 있는 모든 대학에 가서 이 책이 중요하니까 소개를 다 해주셨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뭐랄까요 이렇게 개인 사적으로 소개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강의랑 비슷한데요. 구 있잖아요. 구 수비학의 구수. 그래서 이것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나브라티 셀러브레이션 9일 동안 축하하는 거 있잖아요. 돌가하고 그 9일 축제가 아직도 진행됩니다. 이 인도에. 그래서 우리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구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됐고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9일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동지에 하다가 이제 달력을 만드니까 9월 9일로 그냥 했어요. 그 13개월 달력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모든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책도 내고 아카데미도 있어요. 그 학교도 있고 잡지도 저널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총칭해서 더 마고 워크 이렇게 마고 과제라고 불러서 거기에 사람들한테 소개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1부 발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